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이제 자정 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또 보시지 못하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인쇄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상당히 진정성 있게 사과를 저는 표명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생략을 하고 이 분위기를 좀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 7분 가까이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문 작성은 김건희 씨가 직접 했고 윤석열 후보하고 한번 쭉 훑어봤다. 그리고 쭉 읽어내리면서 말하자면 셀프 리허설을 했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고 이 느린 어투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A4 용지 3장이라는 말도 있고 4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 단어는 2번, 그리고 남편이라는 단어는 13번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연설문을 읽어내려면서 눈물도 흘리고요. 눈물을 머금기도 하고 또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쭉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90도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손은 가지런하게 두 손을 모아서 보고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변 분위기 스케치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문자화된 이 워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이 사과의 입장문을 밝히는 자세, 이런 것도 이 사과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조용하게 말하자면 이런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순수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는 이미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지난 22일 날인데 이 얘기를 맞으면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조용한 행보 기조에 따라서 내조형 모델에 무게를 두고 배우자로서의 대외 활동을 굉장히 최소화할 것이다. 이런 1차적인 전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역할이라는 게 뭐겠느냐,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선대위 측에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윤 후보 측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나서서 하진 않을 것이지만 윤 후보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안 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사업가로서의 활동이나 대학 강의 등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내조에만 충실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영부인 역할을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임명했다는 취지로 공개활동을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한 거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개석상에 나타날 일들은 나름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 안에 배우자 전담팀 구성, 또 이 활동 시작하는 내용, 이런 것들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빠르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의 경우는 전시 기획사를 이끌면서 커리어우먼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를 전통적인 정치인 배우자로서의 이미지하고 잘 조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번 이 사과 성명에 나오기까지 배우자로서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선대위 측에서 조언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동안에 길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나오게 됐다. 이런 지금 뒷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평가는요, 우선 여당의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여전히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독설. 이런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안민석, 그 다음에 장경태, 그 다음에 이동학, 정청래, 일일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이 여당 의원들, 그리고 이 독설을 퍼붓는 내용은 제가 인용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충분한 상상력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악의 콧물을 흘리며 진정성 없는 사과 쇼다. 또 이 막장 기자회견은 처음 봤다. 그리고 또 해도 너무한 기자회견이다.
대국민 사과도 개사과처럼 해도 된다는 국민 무시 태도가 깔려 있다. 또 이 빵점짜리 사과다. 안 하는 입만 못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할 사과의 사례로 주구장창 소개될 것이다. 이런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 사과를 갖다가 참극이라고까지 하면서요. 개사과건과 독인 개긴이다. 그리고 국민인 구성원들 다시 멘무일 것 같다. 그리고 이 정청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사는 학력 경력 위조에 대해 엄벌에 처한 적이 있는데 김건희 씨는 처벌감인가 아닌가. 그리고 당신의 공정과 정의는 아내 앞에서 무너졌냐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안민석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 안 된 기자회견이다. 한마디로 신파 코미디 같은 황당 회견이다. 또 러브스토리를 들려주러 나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자, 뭐 이런 이 비판 일변도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요? 조성은이가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조성은 씨가 이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요. 다음 주에 진짜 후보 교체되겠네. 이런 또 막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과 영상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보신 거다. 진짜 충격적이다. 다음 주에 진짜 후보 교체 가겠는데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조성은 씨는 오늘자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김건희 씨 사과한다고 설친 이유가 이유 같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가 자백하기에는 아직도 모란한 수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오늘 써든 포스터가 CBS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말하자면 27.7, 이재명이 36.6이거든요. 약 한 9% 정도 뒤져요. 이 9% 정도 여론조사가 뒤지니까 놀래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이보다 더 여론조사의 차이가 나면 그때 손준성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당에서, 여권에서 나올 만한 이 반응은 대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안 나왔느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추미애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나왔느냐? 조국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조국과 추미애, 아마 지금 이미 이제 자정 1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내일 아침 일찌감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민이도요. 김 씨는 사과가 아니라 처벌받아야 한다. 사과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쇼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고 주가 조작 사건 이런 언급도 전혀 없다. 그리고 우원식 국민 앞에 무슨 신팍을 찍는 것 같다. 도대체 개 사과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강기정 김 씨가 대국민 사과극 원고를 읽고 퇴장했다. 오랜만에 본 신파극이다. 그러면서요. 근데 뭘 사과했지? 이렇게 비꼬고 있고 김두관 의원은 영화 화차가 생각난다. 경찰은 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차경선의 본 모습을 하나하나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유은 후보가 아내의 잘못에는 어떤 공정의 잣대를 적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현욱이는요. 윤 후보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선택은 딱 하나뿐이다.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듯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사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또 이 양이원 형은요. 겨우 받은 사과인데 성실히 조사와 수사에 임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잘못의 구체적 내용도 없고 해명도 없고 말뿐인 사과로 범죄 혐의를 퉁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의원 잘 보이고 싶어서 경력을 부표로 했다는데 잘 보이려고 화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보이려고 분장한 것이 문제다. 누구도 거짓을 통해 인정받은 경력으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선대위 대변은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제 행복경제라고 하는 이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이 공약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구체성은 없고 포장지만 화려한 말잔치 공약이다. 빈술의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구체적인 공약 발표가 아닌 기조 발표 같다는 기자의 일침에는 구체적인 것은 공약집에 실릴 것이다 하며 얼버무렸고 역시나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모습을 확인해준 공약 발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미애는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 진짜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1대1 실현 후보가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민심은 천불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오늘 경제 공약 발표인 거에 대해서까지는 말하자면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 또 얼마나 이 독성 이 비판을 퍼부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야권의 반응을 보면요. 우선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괜찮았다. 이제 한 장애물이 제거됐으니까 다른 것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선대위 쇄신 방안에 손을 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 이준석 대표도 후보자 배우자의 오늘 용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원래 성격대로 솔직 담담하게 필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어떻게 또 보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뭐라고 했냐면, 김씨 사과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관해서는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과를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답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사과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라는 쪽에 이 방점을 두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평가는 유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여전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네거티브한 인식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결국은 홍준표 의원도 어느 시점이 가면은 좀 달라지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이든 뭐 이재명이든 둘 다 양비론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양비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교체돼야 된다. 이 시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이 정권 교체가 말하자면 윤석열의 비판 그리고 이재명의 비판 위에 설정된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김건희 씨 사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평가가 대세를 이루어졌듯이, 그 다음에 이 홍준표 의원의 선대의 합류, 말하자면 보다 긍정적 역할을 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번 뭐라 그럴까, 이 사과 표명을 계기로 해서 많이 좀 수그러들어야 되고, 또 수그러들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필요한 노력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이죠, 열린공감TV, 그러니까 맨 먼저 줄리설을 퍼뜨렸던 열린공감TV, 여기에 정천수 대표가 말이죠, 또 폭탄을 던졌어요. 뭐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결혼 전에 이미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해서 불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였으며, 그와 결혼 전 이 일로 산부인과를 수차례 방문하다 둘이 눈이 맞아 결혼했던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런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열린공감TV 폭로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 정 대표에 대한 비난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 대표의 페북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그 내용을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는 오늘 기자회견에 등장했다. 짙은 화장에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약간 자른 머리 스타일로 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일과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고 했다. 김건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개를 떨군 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녀의 입장문 내용 속에 뜬금없이 남편과 결혼 후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넣었다. 자, 이 대목이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또 유언비어를 만들었어요.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 전에 이미 불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였으며 그와 결혼 전 이 일로 산부인과를 수차례 방문하다 둘이 눈이 맞아 결혼했던 사실을 제보받았다. 개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굳이 기자회견 내용에 넣은 이유는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없었다. 자, 참 이게 인간인가 싶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 페북과 트위터 등 온라인 선상에서요, 이 정 대표에 대한 비난, 아주 본물을 잇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천수입니다. 찬찬 읽어보면 유사했다는 증거대로라는 소리인데, 인간 맞느냐? 불임 진단서, 유산 확인서 요구하는 중, 인륜을 버린 자들, 이런 비판글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씨 측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낀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감TV는 여러분들 줄리서를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 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에 유부남인 A 변호사와 동거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윤 후보 측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유산됐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기가 없어요. 그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 한 번 최근에 말이죠. 지난달이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두 아이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9개월 태변한다.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논란이 대대적으로 일으니까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기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열린공감TV는요, 아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떠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제 온라인성의 이 댓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드루킹 댓글도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댓글의 위력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린공감TV의 정천수 대표의 이런 악성 글에 대해서는 단단한 이 뭐라 그럴까요? 비판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 해설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줄리 의혹, 터무니없는 허위 선동이다, 이런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허위 선동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거세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열린공감TV는 제보자 안모 씨를 내세워서 97년 5월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근데 선대위 반박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에서 98년 당시에는 김 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야간 대학원 수업이 저녁 6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 있었다. 당시 남양주시 자택에서 용산구 학교까지 1시간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 등하교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대위는 말이죠, 이 안씨 제보자가 97년 르네상스 호텔 볼케노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르네상스 호텔의 회장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죠, 손님을 뵀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면서 조 회장은 르네상스 호텔을 경영하는 남우관광 대표이사로 2000년 취임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선대위 측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볼케노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조 회장이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 회장은 2000년도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3년 전에 줄리가 있었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때는 학교 다니냐고 여기 갈 시간도 없었고, 물리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볼케노 나이트클럽은 르네상스 호텔과 별개로 운영되는 유흥 주점이에요. 그래서 조남욱 회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선대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는 안 씨는 44년 전에 소년 이재명도 만났다고 허황된 주장을 했으나 이재명 후보 자서전 내용과도 불일치 않은 모순투성이라는 주장을 하고 밝히고, 안 씨는 77년에서 78년 이 후보가 다니던 공장을 오리엔트라고 말했는데 당시 이 후보가 다니던 공장은 아주냉동과 대양실업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로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보자다, 안 씨다, 이런 그 신뢰성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열린공감TV의 이러한 말하자면 악성 루머, 반드시 법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 종편이라든가 언론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맹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죠. 김민전 교수가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면 공식 발표가 되는데, 이 합류하면서 말이죠, 나는 지금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지만은 안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힘을 합쳐서 좀 더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길 바란다. 정권 교체를 위해 윤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안 후보를 지금도 지지하지만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민전 교수는 2012년도와 1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를 도운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알려진 인물이고, 18대 대선 때 안 후보 캠프의 정신혁신 포럼에 몸담았고 19대 대선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